한국과 손잡겠다 선언의 일부 충격. KF-21 최단거리 랜딩기어 마침내 유럽 단독 결정 KF-21 구매 계약. 한국 방위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리한 기술 이전, 방산 선진국의 견제, 부족한 금융 지원책 등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사항은 퍼주기식 계약이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수주할 때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기술 전수 제휴 개발 분담금 제공을 크게 약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 국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데다 국내 방산업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생긴 관례다. 핵심 기술을 전수받은 수입국이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무기를 자체 개발해 경쟁자가 되거나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문제도 수두룩하다. 2008년 K2 전차 수출을 위해 기술 제휴 협약을 맺은 튀르키예는 K2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발타이 전차를 제작, 전차 산업 경쟁국이 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경우 협력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당시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정부는 결국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금액을 6천억 원으로 줄이고 기술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심지어 올 2월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까지 적발됐다. 공동개발국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선을 넘지만 계약 취소, 제재 등 정석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KF-21이 아직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KF-21 구입을 확정지은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 수요만으로는 개발비 생산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수요를 늘려야 해 고객이자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내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체와 맞붙는 사업이 많은 유럽연합이 한국 무기 배제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동유럽 국가를 향해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미국과 한국산 장비 대신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며 K방산 견제의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는 이후 일부 국가의 무기 수주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해 노르웨이 진출이 유력했던 현대로템의 K2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에 밀려 수주전에서 탈락했다. 영국 국방부는 차기 자주포 사업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신 독일 KMW를 택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호주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유럽 업체가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업체 로비는 물론 외교 국방 관료까지 나서서 자국 무기 세일즈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무기 수출 사업은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크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 통용된다. 주로 수입국이 수출국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돈을 빌려 무기 생산 기업에 지불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수출국 금융기관에 돈을 갚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한국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지원 역할을 맡는다. 기존 방산 수출은 계약 규모가 0세 두 기관만으로 충분히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방위 산업 수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기관의 대출 한도를 넘어선 계약이 속출했다. 실제로 폴란드 무기 수출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한도가 다 차면서 올해 계약이 취소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급히 수은법을 개정. 대출 한도를 늘려 급한 불은 껐다. 전면적인 금융지원책 개선이 없다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방산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K방산을 옥죄는 아킬레스건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공동 연구개발, 신시장 개척, 파격적인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퍼주기식 판매를 멈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선진국들은 우방국과의 공동 개발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과 규모의 경제 확보, 정부 예산 절감, 첨단 기술 획득에 집중한다.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F-35를 공동 개발할 때 무려 9개국을 참여시켰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 기업 간 공동 개발을 통해 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한다. 또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도 추진해 일종의 공동 브랜드화 전략을 취한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잡음이 커진 만큼 신뢰가 쌓인 다른 우방국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대출 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지금은 방산 수출에 특화된 수출 금융지원 제도가 없다. 수출입은행 대출과 무역보험공사 보증은 방산뿐 아니라 인프라 수출 등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지원 규모가 확연히 갈린다. 국가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3등급 이상 국가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나 6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 국가는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지원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 문제는 무기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등 국가는 OECD 신용등급이 낮다는 점이다. 미국, 프랑스 등을 벤치마킹해 방산 수출에 특화된 맞춤형 수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방산 수출 금융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 30에서 50년의 장기 상환 기간 보장, 파이낸싱 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시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사례처럼 향후 우리나라 자체 국가 신용등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회 분석이다. 현재 국내 방산 수주 수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 수출이다. 중동과 미국 시장 개척으로 유럽에 치우친 수주 비중을 낮추라는 것. 중동은 분쟁 지역으로 무기 수요가 높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는 미국 무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넘어 향후에는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없다. 미국은 최근 들어 국방 조달 사업 등을 동맹국 국가에 개방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안정효 31PwC 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은 연간 54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 국방부 조달 규정, 원가 기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전쟁 중인 흑해가 아니라 카스피해라고. 우크라이나 당국 드론으로 해군기지 타격 주장. 영상.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 연한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카스피스크시에 러시아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큐 인디펜던트와 더어존 등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을 인용.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 다게스탄 지역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 미사일 함선 타타르스탄과 다게스탄 등 최소 2척의 함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소형 함선 몇 척도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약 1,500km 떨어진 카스피에 러시아 해군기지를 처음으로 타격한 사례다. 이 기지에는 러시아 카스피 함대와 해병대, 해양군이 주둔하고 있다. 공격 대상이 된 함대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여기에 주둔 중인 제177해병연대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 전투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군함이 있는 카스피스크시의 항구에 추락해 큰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겼다. 근접 촬영된 영상은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선박들 사이에서 폭발하고 있다. 원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드론이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군수품이나 연료 공급 시설에 대한 타격을 시사하는 2차 폭발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매체들은 영상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메시 뉴스 채널은 이 사건이 지역 공항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초경량 항공기를 드론으로 개조한 우크라이나의 A-22 플라잉 폭스라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 때문에 인근 마하츠칼라 공항이 무기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본격적인 공격 동안 처음으로 드론이 러시아 해군의 카스피에 함대 함선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군을 위한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러시아군의 방공망은 러시아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과 관련해 드론 일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지역정부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오늘 아침 방공군이 카스피해 상공에서 무인 항공기를 파괴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500km 떨어져 있는 카스피스크시는 그동안 이란이 러시아로 미사일과 무기를 운송하는 경로로 사용됐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들어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영토 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해군은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흑해 대신 아조프해에서 칼리브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